로그가 뭐였냐면요. 배웠던 거 복습 한번 해봅시다. 로그라고 하는 건요. 어떤 애를 지수에 뭘 집어넣었을 때 B가 되도록 만들어주는 그 아이. 예를 들어 2라고 하는 애에다가 뭘 집어넣으면 4라고 하는 값이 나옵니까? 그런 애를 요런 애를 약속하자라고 해서 2의 제곱을 4라고 한다면 여기서 표현을 2의 세제곱을 8이라고 한다면 여기서 바꿔서 어떻게 쓰자고? 밑을 2로 하는 밑을 2로 할 때 8이 되도록 하는 지수의 값은 3이다 라고 풀어서 정리를 하는 게 로그다 라고 했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건 무슨 뜻이 될까요? 3의 5라고 하는 애는 무슨 뜻이 된다고요? 밑을 3으로 할 때 지수에 이 덩어리를 집어넣으면 어떤 값으로 튀어나온다? 5가 되어 나온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요. 알겠니? 그래서 모든 수에 대해서 밑을 A로 할 때 1이 되도록 하는 지수의 값은 항상 언제나 0이 될 거고 모든 밑과 모든 로그에서 밑과 진수가 서로 같으면 1이 되는 거는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밑에다가 1이라는 지수를 집어넣으면 A가 돼요. 예, 그런 것들 기반으로 해서 로그라고 하는 게 뭔지에 대해서 감을 좀 잡으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네. 로그는 지수가 아니라 로그는 지수의 위치에서 쓰는 기호로 보면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때 사용하는 무슨 상형 문자를 그리고 계십니까? 그때? 그건 한글입니까? 영어입니까? 윤호어입니까? 알아보지 못할 무언가로 꼬부랑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그래서 로그가 뭐라고요? 로그라고 하는 건 어떤 밑에 지수를 집어넣을 때 그 지수가 얼마를 집어넣으면 B가 되는지를 표현하는 방법이었다. 그죠? A의 어떤 거듭 제곱을 해서 B가 되도록 하는 값, 그 지수의 값을 로그라고 하더라. 그리고 그렇게 해서 약속을 할 때 로그 A의 B라고 하고 A의 밑이라고 하는 애의 조건은 절대 음수가 될 수 없다. 양수여야 하고 그 다음 1이면 안 된다라고 했던 조건이 있었고요. 그렇게 해서 거듭 제곱한 결과값으로 나오는 B는 당연히 0보다 커야 된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성질들 같은 것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 중에서 이제 밑변환 공식 이용해서 하는 것들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국에는 지금 이제 뭘 할 거냐면 오늘은 그 상형 로그라고 하는 것들도 그냥 좀 주말에 좀 보도록 할게요. 하나만 보죠. 이것 또한 시중교재랑 교과과정이 조금 순서가 달라요. 그래서 RPM 숙제를요. 앞에서 하나를 하고 뒤에서 하나를 하셔야 돼요. 정석에서 나오는 그러니까 그 시중교재 패턴상으로 나오는 것과 다른 교재 그러니까 이 정석의 차이를 얘기하자면 지수
함수를 배우고 지수 함수와 로그 함수라고 배워요. 그 다음에 방정식을 둘 다 배우고요. 그 다음에 부등식을 둘 다 배워요. 이게 정석교재 기준이에요. 4단원, 5단원, 6단원 내용인데 이 교재가 아니라 시중교재 기준으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지수, 함수를 먼저 배우고 그 다음에 지수, 방정식과 부등식으로 배워요. 이렇게 세트로 한 번에 지수 함수와 관련된 것들을 오로라록 다 배우고요. 그 다음 로그 함수를 배운 다음에 로그에 대한 방정식과 부등식을 싹 다 배우게 됩니다. 가 시중교재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나는 정석교재를 기준으로 설명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지수함수에서 일부분, 로그 함수에서의 일부분을 이렇게 나눠서 풀어주셔야 됩니다. 이따가 번호 불러드릴게요. 예, 그래서 4단원 지수함수와 로그함수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발 구성 순서 좀만 어떻게 좀 다듬었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왜 지수 함수랑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저도 인정은 하는 게 지수 함수랑 로그 함수를 한 번에 이렇게 비교하면서 보는 게 좀 더 직관적인 경우들도 있어서 그래서 요거를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지수 함수라고 하는 거는 어떤 모양을 기준으로 하냐면 굉장히 다양한 애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y는 a의 x제곱 이런 모양을 가지고 있는 애가 기본적으로 지수 함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y는 a의 x제곱이라고 하는 애랑 y는 마이너스 a의 x제곱이다라고 하는 애 두 가지가 있을 거예요. 여기서 크게 이거부터 한번 생각해 보자. 기본적으로 밑조건은 어떻게 돼야 돼요? 기본적으로 밑조건은 어떻게 돼야 돼요? 0보다 커야 돼요. 자, 그럼 a는 0보다 크기만 하면 됩니까? 만약에 a라고 하는 값이 1이라는 값을 가지게 된다면 이 지수 함수가 아니게 돼요. a에다 1 집어넣는 순간 y는 1이라고 하는 무슨 함수가 생기죠? 상수 함수가 생기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말하는 지수 함수는 a는 1이 아닐 때로 제한합니다. 그러면 자 수직선상에서 0 이상이 아니라 1보다 1이 되는 그 순간을 뺀 나머지거든요. 구간이 몇 개로 나눠졌어요? 그 안에서는 두 개. 구간이 두 개로 나눠졌죠? 그러니까 그 구간에 맞춰서 그래프 모양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보여드리죠. 첫 번째, 쉬운 거는 요거부터. 만약에 노란색으로 A가 1보다 큰 조건에서는 그래프의 모양이 어떻게 되는지 예를 들어 y는 2의 x제곱을 한번 보도록 하죠. y는 2의 x제곱이다 라고 하는 그래프는 1 집어넣으면 1, 2, 2, 4, 1, 2, 2, 4, 3, 8, 4, 16. 와, 그래프 빡세다 해. 자, x의 값이 1, 2, 3, 4 이렇게 커질 때
2의 x제곱이라고 하는 애는 2, 4, 8, 16, 도도도도. 자, 만약에 x가 10까지만 가다고 하더라도 저 2의 x제곱은 얼마나 커지냐? 1024까지 커지죠. 얘가 몇 배 커지는 동안? 10배 커지는 동안 얘는 몇 배 커지거나 마찬가지예요? 500배 커지는 거나 마찬가지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커지는 게 점점 눈덩이 굴러가듯이 커지는 걸 우리 뭐라고 불렀냐면 기하 급수적으로라고 표현하잖아요. 여기서의 기하 급수가요. 지수함수입니다. 실제로. 그래서 기하급수적으로 커진다라고 하는 표현 자체가 지수함수 형태로 커진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오케이 알겠어. 1일 때 2, 2일 때 4, 3일 때 8 이런 점 지나가는 거 확인했고요. 거꾸로 가봅시다. x가 0이면 얼마? 1이요. 그럼 마이너스 1일 때는 얼마예요? 2분의 1이요. 그러면 여기 0일 때 1을 지나고 마이너스 1일 때 2분의 1, 마이너스 2일 때 4분의 1, 그 다음 8분의 1, 또 이런 식으로 가겠죠? 자, 그래서 그래프 모양을 한번 쫙 하고 그려본다면 얘는 여기 바닥에서부터 쭉 오다가 어디를 지나서 0,1을 지나서 왕 하고 커지기 시작할 거예요. 오케이? 다시 여기다가 다시 한번 채워볼게요. 어떤 그래프에서 다시 그릴게요. 이 정도로 합시다. A가 1보다 크다라고 할 때에는 어디를 지난다고? 0,1이라는 애를 지나고 그 다음에 작은 애에서부터 갑자기 점점 하고 기하급수적으로 커지는 요런 모양이 될 거라고요. 그럼 두 번째, 만약에 요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지는지 한번 좀 확인해 봅시다. y는 2분의 1의 x제곱 한번 확인합시다. 2분의 1의 x제곱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그려집니까? 2분의 1의 x제곱도 0일 때 1이라는 좌표값을 가질 거고요. 1 집어넣으면 2분의 1, 2 집어넣으면 4분의 1, 이렇게 8분의 1, 마찬가지로 1024분의 1까지 작아질 거예요. 그리고 이번엔 거꾸로 마이너스 1일 때 얼마? 2라는 값을 가질 거고 마이너스 2일 때 4, 마이너스 3일 때 8이라는 값을 가지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짠 0,1을 지나는 건 마찬가지 돼. 여기서 하고 내려와서 반에 이렇게 줄어든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뭐라? A가 0보다는 크되 1보다는 작은 그 어떤 값일 때는 어디 0,1을 지나는 건 같지만 여기서 이렇게 내려갈 것이다. 그럼 이때 확인해야 될 것 중에 하나. 얘는 X축하고 만나나요? 안 만나나요? X축하고 만나지는 않지만 한없이 가까워지는 값이 되죠. 우린 그걸 뭐라고 불렀죠? 점근선이라고 불렀습니다. 점근선은 뭐가 된다고?
y는 0이라고 하는 x축이 됩니다. 항상 언제나 모든 함수에서는 제일 기준이 되는 좌표가 있어요. 예를 들어 뭐 1차 함수 같은 경우에는 y절편, 2차 함수에서는 꼭지점, 유리함수에서는 점근선의 교점, 무리함수에서는 시작점. 그런 애들을 이제 중요한 좌표점이라고 할 때 여기서의 제일 중요한 좌표 값은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값은 어디에 0,1을 반드시 지난다입니다. 그리고 이제 구분을 하자면 a가 1보다 클 때는 얘는 증가함수고요. 증가함수가 되고요. a가 0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을 때는 감소함수가 됩니다. 마지막 요거까지 한번 봐봐요. 그러면 제가 이번엔 요 색깔로 3의 x제곱을 한번 그려볼게요. 3의 x제곱이라고 하는 애를 한번 보면 얘는 0일 때 1을 지나는데 1이면 3, 2면 9, 3이면 27. 겁나 큰가? 그죠? 그러면은 그 다음에 이제 또 여기는 뭐 3분의 1 이렇게 작아지는 값이죠. 한번 좌표를 찍어서 그림을 보면 1일 때 3, 2일 때 9, 0일 때 1. 그래서 값이 어마어마하게 커지는데요. 마이너스 1일 때 얼마? 3분의 1. 그래서 요 밑으로 지나가다가 여기에서 더 격하게 변합니다. 더 급하게 변해요. 어디 0,1이라고 하는 그 좌표에서 교차가 일어나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래서 여기서는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1보다 크다라고 하기에는 여기 음수도 마찬가지거든요. 3분의 1이라고 하는 값이. 그래서 저는 요거를 쉽게 표현할 때는 이렇게 말해요. a가 1에서 멀어질수록 값이 뭐라고 할까? 더 급하게? 더 급하게 바뀐다고 해야 될까요? 급격하게 라고 표현하는 게 낫겠다. 편한다. 정도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게 y는 a의 x제곱 형태의 그래프입니다. 됐나? 그럼 거꾸로 얘는 어때? 자, y는 마이너스 a의 x제곱이라고 하는 얘를 어떻게 바꿔주대요? x축 방향, x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시킨 거죠. 그래서 그래프 모양을 확인해 본다면 어떻게 그려질까? 당연히 어디? 점근선은 뭐를 가지고? 점근선을 똑같이 가질 거고요. 점근선이 y는 0이라고 하는 x축을 가질 거고. 그럼 얘는 중요한 건 몇 콤마 몇을? 0, 마이너스 1이라는 점을 지날 거고요. a가 1보다 크다라고 할 때는 얘는 감소함수가 되겠죠. 그죠? 노란색을 이용해서 그리자면 여기서는 이렇게 떨어질 거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갈 거예요. 그죠? 그래서 A가 1보다 클 때에는 감소, 그 다음에 0부터 1 사이일 땐 증가. 어쨌든 더 급격하게 변하는 건 마찬가지고요. 그래서요, 지금 얘는 정의역이 실수 전체에서 정의될 때 치역이 양수가 되는, 그지? 다시 그냥 얘가 기본형이라고 한다면 정의역이 실수 전체가 될 때 치역이 양수 값을 가지게 되는 1대1 함수가 됩니다. 1대1 대응인가요? 네. 아니죠. 정의역과 치역의 정의역과 공역의 범위가 달라서. 그래서 1대1 대응은 아닌데요. 1대1 함수입니다. 자, 여기에서 퀴즈. 아까 우리 지금 y는 a의 x제곱이라고 했는데요. 지수에 있는 얘가 어떤 식으로 표현이 가능하다고 얘기했죠? 로그로 표현이 가능하다고 했죠. 그럼 x라고 하는 값은 로그 뭐가 돼요? a의 y가 되네요. 만약에 y는 지금 얘네 둘이 서로 같은 식이죠. 위에 거랑 아래 거랑 서로 같은 식이에요. 그 상태에서 y는 x에 대하여 대칭을 시켜준다면 이 식은 y는 로그 a의 x이다 라고 하는 식이 만들어지게 되면서 아하! 지수 함수와 로그 함수 사이에는 무슨 관계가 있구나? y는 x 대칭이 되는 두 함수를 서로 무슨 관계라고 할까? 역함수 관계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여기서 이 두 개를 묶어서 설명하는 이유 중에 하나, 둘이 서로 역함수 관계이기 때문이에요. 그럼 그래프도 똑같이 한번 그려볼까나? 자, 똑같은 성질 그대로 가져간다고 생각해봐요. y는 로그 a의 x다라고 하는 그래프는 얘는 그러면 x가 1일 때, 자, x의 값은 여기서 정의역이 뭐예요? 여기서 정의역은 뭐가 되죠? 정의역은 여기 밑에다가 적어보자. 정의역은 실수 전체 실수 전체 범위가 되고 치역은 1이 아니라 y는 다 되죠. 양수 다 되죠.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서의 정의역은 역함수 관계라고 그랬으니까 정의역은 y 0보다 큰 양수가 될 것이고 치역은 그럼 뭐가 되겠다? 실수 전체가 되겠다. 그럼 그대로 하나하나씩 한번 그려서 확인해 보죠. 짠. 여기를 x축, y축이라고 한다면 x에다가 얼마를 집어넣으면 1을 집어넣으면 0이 되고요. 그죠? 만약에 a가 1보다 크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대표적인 예로 이거 한번 봐봐요. y는 로그 2의 x라고 하는 애를 한번 봅시다. x의 값이 로그 2의 x의 값을 기준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좀 더 편할 것 같은데요. 아까 1일 때 얼마라고요? 0이라고 나왔어요. 2일 때는 어떤 값을 가질까요? 2 집어넣으면 1 나오죠. 그 다음에 4 집어넣으면 2 나오고요.
8 집어넣으면 3 나와요. 와, 점점 x의 값을 뒤지게 많이 집어넣는다고 하더라도 y 그 로그의 값은 천천히 올라가는 걸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 2분의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입니다. 4분의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가 될거예요. 그래서 요 앞으로 밑으로 가면 갈수록 음의 값이 점점 떨어져서 저 까마득한 아래에서부터 올라오기 시작해서 어디를 지나서 1,0을 지나서 2,1, 4,2, 이제 8,3 뭐 이렇게 요런 모양의 점점 뭐해지는 완만해지는 곡선의 그래프를 가진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점근선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있어요. 누구요? 점근선. 여기랑 높이를 맞추고 싶었는데 어디서 틀려먹었을까? 어디서 잘못된 걸까? 포기하자. 좀 이쁘게 정리하고 싶은데 포기하자. 점근선이 얼마라고요? x는 0이요. 그죠? 그 다음 여기서 중요한 점은 1,0이라고 했습니다. 기준점이 되는 애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a가 0보다 크면 a가 1보다 크면 얘는 증가예요. 얘도 증가입니다. 오른쪽 위로 가요. 점점 완만해지긴 하지만 증가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요것도 한번 생각해봐요. a가 0보다 작고 0보다 크고 1보다 작은 값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로그 2분의 1의 x 같은 경우를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2분의 1의 x제곱이라고 하는 건 사실 얘랑 똑같아요. 그쵸? 그래서 얘를 뭐한? 대칭 이동한 이렇게 위에서부터 까마득하게 내려오다가 점점 완만해지는 이런 모양은 되시겠다. 다시 마무리가 이런가 되시겠다. 이렇게 해서 그래프 모양의 가장 기본이 되는 애들의 모양을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이너스 붙은 경우에는 이게 여기 마이너스 붙은 거는 똑같긴 하겠죠? 그럼 여기 같은 경우에는 뭐가 존재할까? y는 로그 a의 마이너스 x 뭐 이런 애들도 존재하긴 하겠죠. 그런 경우에는 이제 왼쪽에서 그려지는 그래프가 된다 정도로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에서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평행이동이라고 하는 것들은 조금 쉬었다가 이어서 설명하도록 하죠. 네. 자, 일단은 지금 그걸 한번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지를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확인하는 게 우선이고요.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방정식을 배우건 부등식을 배우건 모두 다 함수에서부터 비롯되는 애로 풀어주시면 조금 더 간단하게 풀 수 있습니다. 지금 46페이지, 47페이지, 48, 49까지 제가 설명을 한 거예요. 그럼 이것도 한번 요거 가운데 얘네들을 지우고 그리고서 한번 보자. 만약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얘가 기본형 꼴이라고 한다면 표준형이라고 하는 애는 어떻게 그려질까요? 식이 어떻게 될까? 평행이동하는 애가 표준형이니까 y는 a의
x 마이너스 m 더하기 n 형태가 돼야 되는데요.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 중에 하나는 만약에 2의 2x제곱이다 라고 나와 있으면 얘는 기본형꼴에서 어긋나는 애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4의 x제곱으로 봐서 x 앞에는 개수가 항상 1이 되도록 기준을 잡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y에 대해서 평행이동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요것만 이거는 좀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이제 어떤 문제들이 나오면 평행이동에 의하여 이 그래프와 같아질 수 없는 애는 누구인가 이런 식으로 문제들이 나와요. 그거 아마 뒤에 있으면은 한번 좀 없네요. 없군요. 그런 것들을 한번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붙은 애들 같은 경우 여기서 기억해야 될 첫 번째는 x 앞에 있는 x의 개수를 항상 1로 잡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a 앞에 미세 곱해진 부호를 제외한 수는 지수로 올려요. 딱 이 두 가지를 기억해 주시면 돼요. 예를 들어 이런 모양 나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y는 4 곱하기 2의 x제곱 플러스 얘는 어떻게 바꿔주라고? 2의 x 플러스 2 더하기 2 형태로 바꾸라고요. 이해돼? 그러면 만약에 y라고 하는 값이 얼마냐? 8 곱하기 2의 2x제곱 이런 형태로 나와 있으면요. 2의 2x 더하기 3으로 바꾸고 4의 x 더하기 2분의 3 형태로 바꿔줘야 돼요. 그럼 마지막, 그럼 y의 3 곱하기 2의 x의 제곱은 얘는 어떻게 올려줘? 그치, 3이라고 하는 그 값이 2의 로그 2의 3이랑 마찬 같으니까 이 형태를 변형해서 2의 x 더하기 로그 2의 3 형태로 바꿔서 항상 언제나 표준형꼴로 바꿀 수 있도록 네, 요것들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로그도 마찬가지예요. 로그 같은 경우에도 그럼 어떻게 다 요 밑으로 내려주시면 돼요. x제곱이라고 되어 있는 애들 같은 경우에도 앞으로 내려서 밑으로 뭐 이런 형태로 바꿔주신다던가 해서 정리만 잘해주시면 되겠습니다. 4-1번부터 한번 문제 좀 보도록 할게요. 그림은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4-1번 한번 문제 확인해 보죠. 지금 MN 평행이동 4-1번에 평행이동 지금 T라고 하는 규칙이 X, Y라고 하는 점을 X 더하기 M, Y 더하기 N으로 바꾸는 규칙이 있대요. X축 방향으로 N만큼, Y축 방향으로 N만큼 평행이동하는 거랍니다. 이때 곡선 Y는 3의 2x 제곱이 t에 의하여 어떻게 바뀌었대? y는 81 곱하기 3의 2x 제곱 플러스 1로 이동된다 하면 어떻게 바꿔주라고요? 3의 2x 더하기 4로 먼저 바꾸고 나서 그렇죠. 얘는 사실 따지고 보면 9의 x제곱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도 따지고 보면 마찬가지로 9의 x제곱을 거듭적으로 바꿔줘야 되고요.
그걸 안 바꿀 거라면 이렇게 표현해 주셔야겠죠. 그래서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마이너스 2만큼, y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플러스 1만큼. 그래서 m 값이 마이너스 2고 n 값이 1이다.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마찬가지로 그 옆에 밑에 있는 2번도 한번 확인하죠. 2번에 y는 로그 2의 3x. 자, x 앞에 개수가 곱해져 있으면 얘는 어떻게 바꿔요? 로그 2의 x 더하기 로그 2의 3입니다. 얘는 이런 형태로 바꿔주고서요. 그리고 나서 옆에 있는 애를 밑에 있는 애를 보니까 y는 2의 로그 2에 대하여 6x 마이너스 24래요. 로그 2x 먼저 로그 2의 6 곱하기 x 마이너스 4로 바꿀 수 있고요. 그러니까 얘는 로그 2의 x 마이너스 4가 될 거고 플러스 로그 2의 6이에요. 2의 3 더하기 1이라는 거예요.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4만큼. y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1만큼. 그래서 mn 값 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4-2번도 한번 볼까나? 이것도 그냥 따지고 보면요. 로그 10에 P를 집어넣으면 0.1 나오고요. Q를 집어넣으면 0.3 나오고 R을 집어넣으면 0.8이 나온대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바꿔? 로그랑 지수를 동시에 같이 쓰셔도 상관없어요. P라고 하는 값이 뭐라고요? 10의 0.1제곱. Q는 0.3제곱. R은 0.8제곱. 이렇게 진행했을 때에 P제곱 Q 루트 R 이라고 하는 애는 얼마? 10의 0.2제곱 곱하기 10의 0.3제곱 곱하기 10의 0.4제곱으로 계산하시면 되겠죠. 루트니까. 해서 10의 0.9제곱 이렇게. 그럼 10의 0.9제곱에 해당하는 애는 누구? D요. 얘는 D랑 똑같네요. 다음 10의 x제곱을 했더니 a가 나오는 애를 찾으래요. a야. a는 0.4에 매칭되네요. x의 값은 얼마? 0.4요. 이걸 바꿔서 이렇게 바꿀 수도 있어요. 로그 10의 a는 x래요. 뭐예요? 여기 결과값은 0.4, 4. 죄송합니다. 0.4 나오는 거 바로 확인이 가능하시죠. 지수랑 로그를 병행해서 둘 다 이제 자유롭게 왔다리 갔다리 할 수 있게 하는 게 제일 베스트입니다. 자, 역함수 구해보래요. 4-3번. 자, 다시 3번에 1번. y는 2 곱하기 뭐랴? 3의 x-2제곱이랴. 어떻게 할까? y는 3의 x-2 더하기 로그 3의 2제곱. 네, 먼저 해도 되고 나중에 해도 되고 상관없어요. 일단 얘를 뭐 이쪽으로 넘기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2분의 y는 3의 x-2로 바꾼 다음에 어떻게 바꿔요? 역함수라고 하니까 2분의 x는 3의 그거 먼저? 그래, 좋아. 2분의 x는 3의 y-2요. 또
그 로그 모양으로 바꿔야 로그 3에서 2분의 x라는 값을 가지게 하는 애는 y-2입니다. 라고 정리가 될 거예요. 짠! y는 로그 3의 2분의 x 플러스 2고요. 얘 뭐 굳이 디테일하게 뒤로 쭉 늘리면은 로그 3의 x 빼기 로그 3의 2 더하기 2로 쓸 수도 있고 아니면 하나로 합쳐서 2분의 9x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죠? 예, 다음 2번이요. y는 2 더하기 로그 3의 x 플러스 1이요. 항상 언제나 뭐 진수 조건 같은 경우에는 확인해 주시면 좋기는 한데요. 그대로 한번 진행해 보죠. C가 어떻게 돼요? y-2는 로그 3의 x 플러스 1. 정확하게 따지자면, 정확하게 하자면 사실 진수 조건, 이게 뭐야? 정의역, 치역 다 구하고 시작해야 돼요. x는 마이너스 1보다 크고, y는 실수. 전체로 시작해서 바꿔주시면 이건 어떻게 돼요? 뭐 3의 y-2제곱이 x 플러스 1이다. 그러면 y는 3의 x 마이너스 2제곱 마이너스 1 되시겠다. 그럼 이제는 정의역이 어떻게 되고 x가 x는 실수. 그리고 y는 마이너스 1보다 큰 거. 이렇게 뒤집어지는 거 확인이 가능하시죠. 3번이 조금 헷갈려요. 3번 별표. 이건 기억하셔도 됩니다. 이거 되게 전형적인 유형인데요. 기억해 주시는 것도 추천드려요. y는 로그 2에 10에 x 더하기 루트 x 제곱 마이너스 1이 x가 1보다 크거나 같다. 일단 어떻게 바꿔줘? 일단 이렇게 바꿔봐봐. 10의 y제곱이 x 더하기 루트 x 제곱 마이너스 1이래. 그 다음은 일단 이렇게 바꿔볼게. 10의 y제곱 마이너스 x가 루트 x 제곱 마이너스 1이야. 아, 그 다음에 제곱 10의 2y제곱 마이너스 2x 10의 곱하기 10의 y제곱 플러스 x제곱이 x제곱 마이너스 1이 돼서 어떻게 돼요? x제곱이 사라져요. 그러면 자 거의 다 했어. 문자 바꾸면서 2y 곱하기 10의 x제곱이 10의 2x제곱 플러스 1이다가 되고요. 맞아요? xy 대칭하면서 살짝 정리한 거예요. 그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 하냐면 y는 2분의 1 10의 x제곱 더하기 10의 마이너스 x제곱.
얘랑 얘랑 서로 같은 애래. 서로 역함수 관계래. 이거는 아예 방법을 기억하셔도 돼요. 뭐 통으로 기억하셔도 되긴 하는데 이건 좀 비효율적이라서. 됐나요? 최대 최소는 되게 간단해요. 방금 전에 얘기 봤다시피 로그 함수나 지수 함수나 로그 함수 두 개 다 모두 다 어떻게 생겨먹은 그래프예요? 감소하거나 증가하거나 한 방향으로 증가만 하거나 한 방향으로 감소만 하거나 그게 다죠. 그럼 결국에는 지금 4-4번에 있는 거를 딱 봤을 때 양끝 값이? 역끝값이 최소값 양끝 값이 최대 최소구나 라는 것만 확인할 수 있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간단하죠? 그래서 최대 최소는 되게 간단하게 풀 수 있습니다. 봐봐. 이거 어때? y는 다시 3번인가요? 4번, 벌써 4번이네. 4-4번에 1번. y라고 하는 값이 2의 1-x제곱이고 x의 범위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양끝 값이라고요. x가 마이너스 1일 때 얼마? 4라는 값을 가지고요. x가 1일 때 얼마? 1이라는 값을 가지면서 최대값, 최소값 바로 다이렉트로 나옵니다. 2번은 그러면 중요한 건 2번은요. 사실 어떻게 바꿔줘야 되는 문제게요? y는 2의 x제곱 3의 x입니다. 죄송합니다. 3의 x제곱 2의 마이너스 x제곱인데 얘를 2분의 3의 x제곱으로 바꾸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럼 얘는 증가야 감소야? 증가죠. 그것만 확인할 줄 알면 됩니다. 0부터 2까지예요. 자, 그러면 x가 0일 때 얼마? 1이라는 값을 가지고 x가 2일 때 4분의 9라고 하는 값을 최소 최대 이렇게 간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번 문제는 이거예요. 얘는 뭐 할 것 같아? y는 4의 x제곱 마이너스 2의 x 플러스 세제곱 요렇게 지수가 2개 이상 붙어있는 모양을 혹은 이런 걸 얘를 뭐라고 이제 시중교재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a의 x 꼴이 반복될 때 뭐하냐? 치환해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x의 범위가 지금 2부터 3까지인데요. 누구를 치환할 거야? 2의 x제곱을 치환할 거야. 2의 x제곱을 치환하게 되면 t의 범위는 어떻게 돼? 4부터 8까지가 되겠죠? 그럼 이제 식을 바꿔주시면 y는 t제곱 마이너스 8t가 될 거고 최대 최소를 볼 때는 항상 표준형으로 바꿔서 보시죠. t-4의 제곱 마이너스 16 오케이. t가 4일 때 마이너스 16 t가 8일 때 0이라는 값을 가지게 돼요. t가 4일 때 좀 더 디테일하게 가면 x가 얼마일 때? x가 2일 때. 그럼 얘는 t가 8일 때 x가 3일 때. 이렇게도 더 디테일하게 바꿔주실 수도 있겠더라. 끝! (4-5번은) 로그 문제네요. 여기도 결국에는 뭐야? 똑같아. 뭐가 똑같아? 밑에 따라서 밑이 1보다 크면 증가잖아. 진수가 큰 게 최대, 진수가 작은 게 최소야. 그지? 그래서 복잡스럽지 않게 4-5번 문제 보실 수 있어요.
네. 그러면 범위가 어디부터 어디까지일 때? 3부터 5까지일 때 y는 얼마? 로그 2의 x-1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래요. x가 3이면 1 나오고요. x가 5일 때 2가 나오네요. 최소 최대. 2번은요. 로그 8에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12인데요. 요 시계값은 저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12라고 하는 값은 뭐보다? 몰라? 다시 x-2의 제곱 더하기 8이니까 뭐보다? 8보다 크거나 같은 값입니다. 제일 작은 값이 얼마라고요? 8이라고요. 최소값 얼마? 최소값은 1이고요. 그때 x는 2가 나와야겠죠. 그럼 3번. 3번이 자 문제 잘 봐. x는 양수, y도 양수. x 플러스 y는 얼마? 18. 이때 로그 3분의 1의 x 더하기 로그 3분의 1의 y다. 일단 어떻게 바꿀까? 맞아요. 로그 3분의 1의 xy예요. 합이 보이는데 곱의 범위를 구하라네. 뭘 써야겠구나? 그 7번 산술기야. 그 데이 산술기야. 산술기야. a 더하기 b라고 하는 값은 항상 언제나 2 루트 ab보다 크거나 같더라. 산술기야. 그러면 그대로 기 계산해 주신다면 뭐야? x 플러스 y라고 하는 그 값이 뭐보다 2 루트 x y보다 항상 크거나 같더라. 지금 여기 18 집어넣고 나면은 2 루트 x y에서 9 나올 거고 x y라고 하는 값은 뭐보다? 81보다 작거나 같겠네. 그지? 그죠? 오케이. 그리고 마지막 마무리. 그러면 등호는 어떨 때 성립해? x랑 y가 9로 서로 같을 때. 그러니까 마무리 집어넣으면 최소값이 얼마 나와요? 마이너스 4요. 그때 x는 9, y도 9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육 6번은 이제 뭐 할 것 같아? 6번이요. 응. 꺼내서? 꺼내기가 쉽지 않을 텐데. 4-6번. 1번 식 한번 그대로 적어볼게요. x라고 하는 값이 2보다 크거나 같은 값을 가질 때 y는 뭐래? 2의 로그 2의 2x 전체 제곱 더하기 로그 2의 2x 전체 제곱 더하기 2 로그 무기 더러워. 로그 2의 x 플러스 2를 정리하래요. 이거 그냥 이 대입해서 그러면 요 식을 변형하게 되면 지금 어떻게 바꿔서 생각할 수 있냐면 로그 2의 x라고 하는 값의 범위를 얘를 t라고 치환할 때 얘는 1보다 크거나 같아요. 맞죠? 맞죠?
그다음 저 식을 이 식을 다 쪼개볼게요. 그러면 꺼낸다가 아니라 쪼갠다. 그러면 2 곱하기 1 더하기 로그 2의 x의 제곱 더하기 얘는 4x제곱 되거든요. 2 더하기 2 로그 2의 x 더하기 2 로그 2의 x 플러스입니다. 자, 치환할까요? 2t 제곱 더하기 4t 플러스 2에다가 4t 더하기 4예요. 왜? 2t 제곱 곱해서 2배 4t 1에 2배 2 그다음에 둘이 정리하면 4 맞잖아. 그래서 2t 제곱 더하기 8t 더하기 6이고요. 그래서 2 곱하기 t 제곱 더하기 4t니까 플러스 4 마이너스 8 마이너스 2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얼마라고요? t 더하기 2의 제곱 마이너스 2인데 t의 범위가 1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예요. 휴, 다 했다. 1 대입하면 16 나오네요. 그럼 16이 나오고 그때 x값을 구하래요. 얼마일 때? t가 1일 때. 즉 얼마일 때? x가 2일 때. 자, 2번 갑시다. 2번에 y는 100 x의 제곱 나누기 x의 로그 x 요렇게 요 모양을 주목하세요. 거기 그림에다 글씨에다 체크하셔도 되고요. x의 로그 x 제곱 이거의 풀이 방법은 양변에 로그를 취하면 됩니다. 양변에 로그를 잡아요. 반드시. 이런 x의 로그 x 모양이 보이면 양변을 로그로 잡은 다음에 정리를 해서 마무리를 해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양변 로그를 취해본다면 상용 로그 잡을게요. 여기 상용 로그니까 로그 y는 로그 그러니까 2 더하기 2 로그 x 빼기 로그 x의 제곱이래요. 너무 빨리 건너뛰었냐? 천천히 할까? 좀만 천천히 해. 어디든. 자, 저기 x 로그 x가 로그 이렇게 할게. 로그 100x 제곱 빼기 로그 x의 로그 x 이렇게 바꿀게. 요 정도로 괜찮지? 그러면 얘는 2 더하기 2 로그 x 그리고 진수의 지수는 앞으로 내릴 수 있다. 그래서 빼기 로그 x 제곱 되더라. 자, 그러면 여기서 문제. x라고 하는 값은 2보다 크거나 같대요. x라고 하는 값이 2보다 크거나 같대요. 누구를 치환하고 싶어? 2가 아니구나. 얘는 범위도 없어. 그럼 얘는 범위가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x는 1이 아니고요. 1이면 되냐? 1도 되겠다. 1도 상관없고요. x는 그냥 0보다 큰 값이 기원하면 됩니다. 그죠? 로그 이게 붙어 있으니까. 큰 값이 기원하면 돼요. 그러면 로그가 큰 값이라고 할 때 얘는 결국에 치환하게 되면 실수? 전체 범위로 커져요. 예를 들어 로그 x라고 하는 값을 내가 치환하게 되는 순간 t는 실수 전체 범위로 늘어나요. 그래서
마이너스 t제곱 더하기 2t 플러스 2 마이너스 t 마이너스 1의 제곱 더하기 3 y가 t가 얼마일 때? t가 1일 때 최대값 3이라는 값을 가지는데 t가 1이 되기 위해서는 x는 얼마여야 돼? 10이어야겠죠. 어때요? 로그가 식 전체에 씌워질 때는 그게 그 지수에 가서 로그가 씌워지는 게 아니라 그냥 밑에다 네, 이 얘를 진수로 가지는 이 덩어리를 진수로 가지는 새로운 로그를 양변에 같은 로그를 잡는 거예요. 밑변환의 일종으로 생각하셔도 돼요. 항상 치환할 때는 이거는 중학교 때는 치환 안 배우는 최대 최소를 구할 때는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서 주로 나오죠. 뭘 찾을 때 치환하면 범위를 새롭게 구해야 된다. 항상 언제나 치환하면 범위를 새롭게 구해야 된다. 치환하고 나면 범위를 새롭게 구해야 된다. 어떤 거든지 간에 만약에 치환할 일이 생기면 항상. 그 다음에 거기 밑에 보시면 거기 지수가 복잡할 때는 양변에 로그를 잡는다 라고 나와 있는데 좀 더 명확하게 그냥 미지수 위에 미지수 로그를 가지고 있으면 양변에 로그를 잡는 게 훨씬 나아요. 두구두구두구두구. 라스트. 요거 하고 나서 질문 받을 거 있으면 받을 겁니다. 질문할 거 없으면 만들어. 짠! 47번이 1번. 함수 fx라고 하는 그 값이 뭐래? 2에 a 더하기 x제곱 더하기 2에 a 마이너스 x제곱이래. 얘 무슨 꼴이게? 역수합꼴이야. a의 x제곱 더하기 a의 마이너스 x제곱 꼴이야. 그럼 얘는 산술기하다? 산술기하라고. 산술기하라니까? 산술기하라는 걸 알려주는 거야. 그러니까 더 직관적으로 x 더하기 x분의 1의 범위는 항상 언제나 2보다 크거나 같아요. 여기 산술기하 있었잖아. 여기도 마찬가지야. 산술기하를 쓸 거라고. 그러면 산술기하를 한번 써볼래? 얘는 뭐보다? 이게 2 루트 2에 2a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x 상쇄되어 사라지네요. 얘가 얼마래요? 8이래요. 2의 a제곱이 4네요. A. 네, a는 2입니다. 항상 언제나 그 역수꼴에 합이라고 하는 모양이 보이면 얘는 산술기하로 풀어요. 그럼 2번도 한번 볼래? 2번에 A가 1보다 크고 B가 1보다 크대. 오케이, 좋아. 로그 A제곱 B 더하기 로그 B의 A제곱. 역수꼴이죠. 그래서 얘도 한번 정리해 주시면 2분의 1 로그 A의 B 더하기 2 로그 굳이 이거 할 필요 없긴 하다. 제곱 깔끔하게 붙어 있으니까 얘는 2요. 그죠? 2라고 해버리면 되겠네요. 다음
얘는 어떻게 봐? 3번. 4분의 1보다 크고 25보다 작은 x에 대하여 fx가 로그 4x 곱하기 로그 x분의 25래. 뭐 할 것 같아? 그래? 그럼 일단 이렇게 한번 바꿔봐. 그게 좋은 선택일지는 잘 모르겠네. 로그에 4 더하기 로그 x? 이렇게? 별로 좋은 선택이 아닌 것 같아 보이는데? 곱하기 로그의 25 마이너스 로그의 x? 뭐 가운데야 더하는 건 어떻게 처리한다 치더라도 얘네들은 어떻게 처리할 거야? 로그 4 곱하기 로그 25. 굉장히 난감하죠? 그러면 어떻게 바꿔주면 좋을까? 아이고, 야. 둘 다 몽땅 다 1보다 큰 값이네. a 더하기 b라고 하는 값이 이 루트 ab를 만족한다면, 그리고 ab가 모두 다 1보다 큰 값이라고 한다면 4분의 a 더하기 b의 제곱이 누구보다 ab보다는 크거나 같을 거다로 풀어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죠? 그러면 얘는 요 덩어리가 누구보다 4분의 1 곱하기 a 더하기 b 로그 4x 더하기 로그 x분의 25의 제곱보다는 크거나 같을 거다. 좋아. 그러면 정의해봐. 얼마야? 왜 4분의 25야? 25분에 있어요. 왜 25분의 4야? 아, 4x랑 그냥 x분의 25를 곱하는 건데 여기에 로그, 상용 로그 잡는 건데 그럼 얼마야? 2야. 그러니까 얘는 4가 될 테니까. 그죠? 얼마? 1. 1보다 작거나 같다. 최대값은 1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내가 요 범위를 보고서 뭘 찾아낸 거냐면 요 범위를 보고서 뭘 찾은 거냐면 4분의 1을 보다는 크니까 1보다 큰 값이 나오겠네. 그지? 25보다는 작은데 어쨌든 얘는 1보다 큰 값. 진수가 1보다 크면 로그 값은 0보다 커요. 그쵸? 진수가 1일 때 로그 값이 0이 되니까.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25보다 작대. 그럼 분모가 25보다 작으면 이 덩어리 전체는 1보다 큰 값이 되겠지. 1보다 큰 값에 대해서 1보다 큰 값, 1보다 큰, 즉 0보다 큰 거, 0보다 큰 거를 확인하고 나서 그러면 혹시 산술기하 쓸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고 이렇게 풀었더니 정답이 되었더라까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결국엔 뭐예요? 역수꼴의 합 같은 경우에 산술기하. 지금 얘도 결국에 그래서 이렇게 비슷하게 풀이가 가능했더라까지 진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제발 연습 문제 좀 풀어주시고요. RPM 기준으로 몇 쪽 해야 되는지 좀 불러드릴게요. 페이지. 그 번호를 제가 메시지로 보내긴 할 건데요. 뭐냐면 240번부터 RPM 기준으로 240번부터
272번까지. 랑 356번부터 390번까지요. 좀 많네요. 몇 문제니? 33. 몇 문제니? 35. 68에다가 이제 정석 문제까지 하면은 한 100문 정도 되네요. 근데 지금 함수 부분이 되게 두꺼워요. 원래 로그 같은 경우에 다른 시중교재들 같은 경우에는 지수 함수 부분이 되게 두껍고 그만큼이 방부등식이거든요. 그만큼보다 조금 적거나 그만큼 되는 양이 방부등식이에요. 로그 함수가 조금 두껍고 그다음에 그거보다 조금 비슷한 양이 이제 방부등식이에요. 근데 지금 얘는 방부등식에 힘을 더 주는 교재라서 아니 RPM이 방부등식에 힘을 준 교재가 아니라 정석이 방부등식에 힘을 준 교재라서 그래서 아마 오히려 다음 시간부터는 숙제를 하시는데 그렇게 막 부담스럽지는 않으실 거예요, 오히려. 일단은 지금 시간 조금 남아 있는데요. 이거 좀 끊고 그러고서 이제 질문할 것들 혹은 확인할 것들 이런 것들 좀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